자, 이번 시간은 이제 이항 정리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해보려고 합니다. 니로에 저번에 올려드렸던 게 이제 중복 조합에 대한 이야기는 올려드렸고요. 오늘 이 시간에 이항 정리까지 하면 우리가 이제 확률 같은 게 개념으로는 1단원이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항 정리 내용을 같이 공부해보자. 자, 여러분들 지금 여기에서 이항 정리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항이 두 개가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로 이야기하는 건 a 플러스 b의 n제곱 이런 형태의 정리만을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 일반 문제집, 좀 어려운 문제집에는 뭐가 나오냐면 다항 정리가 나옵니다. 다항 정리. 그래서 항이 3개 이상인 경우, 그 다항 정리라는 거는 우리가 출제 원칙이 수능에서 다루지 않는다. 수능에서는 다루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수능에서는 다루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이항 정리만을 다루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답니다. 이항 정리에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중복 조합에서도 이런 건 해봤죠. 여러분이 이걸 좀 구별했으면 좋은 것 중에 하나가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5제곱을 전개했을 때 서로 다른 항의 개수가 몇 개냐? 그래서 서로 다른 항의 개수가 몇 개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우리가 이거를 3H5라고 이야기했었다고요. 그러니까 항이 나오는 게 뭐냐면 이 A 플러스 B 플러스 C 이런 것들이 몇 번 곱해져 있는 거야? 5번 곱해져 있는 거지. 여기에서 뭔가 하나를 선택을 해. 뭔가 하나를 선택하고, 뭔가 하나를 선택하고, 하나를 선택하고, 하나를 선택해서 곱하면 그게 항이 되는 거예요. 항. 그래서 서로 다른 항이 이만큼 나온다라는 개념이고, 이항 정리라는 거는 얘를 전개를 시켰을 때 어떤 꼴이 될 거냐라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의 예를 들어봅시다. 이것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보면 이런 식의 생각도 가져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거 지워드리겠죠. 지워버리고 a 플러스 b의 세제곱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a 플러스 b의 세제곱. 물론 우리 전개되어 있는 식을 알고 있죠. 3a제곱 b 플러스 3ab제곱 플러스 b세제곱 이렇게 전개된다. 서로 다른 항의 개수를 비교해 본다면 2h 3이 될 거니까 이건 4c 3이 되는 거고 4개의 항이 나오게 돼 있는 거죠. 4개의 항. 그리고 우리는 요 앞에 이제 뭔가 숫자가 붙는데 이렇게 전개되는 꼴, 이런 형태가 전개됐을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런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러니까 항을 A와 B, 항이라는 게 어떻게 만들어진다고 했어요? A 플러스 B의 N제곱이라는 게 있다면 그 중에 A를 몇 개 선택하고 B를 몇 개 선택했냐의 기준이잖아요. 여기에서 예를 든다고 했으니까 이런 경우를 본다라고 이야기하면 우리는 지금 A 플러스 B라는 게 있고 A 플러스 B, A 플러스 B 이렇게 3개가 곱해져 있는 건데 여기에서 A나 B 중에 하나 선택하고 A나 B 중에 하나 선택하고 A나 B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서 A, B 제곱이라는 항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런데 그런 게 몇 개 있냐면 3개가 있다라는 뜻이 돼버린다고요. 왜 3개인지 봐보세요. 여기서 A 뽑고 B 뽑아버리면 A, B 제곱, B, A, B를 뽑아도 A, B 제곱, B, A를 뽑아도 A, B 제곱 이렇게 3가지가 나왔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그대로 확장을 해보는 거예요. B를 기준으로 할 때 B를 만약에 R번 뽑았다라고 이야기하면 A는 몇 번 뽑은 게 될까요? n-R번 선택한 거죠. 여기서 비교해보세요. 3번 중에 2번을 뽑았어? 그러면 1번을 뽑은 거지. 얘하고 얘를 더하면 n이 나오게 돼 있는 거죠. 이런 항이 있을 거예요, 뭐든지. 그런데 그런 항이라는 것이 몇 개 나오느냐라고 이야기한다면 몇 개. 그러니까 B를 이런 덩어리가 몇 번 있었냐면
n번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면 여기 어딘가에서 A나 B 중에 하나 뽑고 A나 B 중에 하나를 뽑아낼 건데 B를 R번 뽑아낸 거잖아요. 그러니까 N개 중에서 B가 뽑힌 R개가 어디냐? 아, NCR 이 개념이 들어가 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면 A를 뽑은 하나의 자리를 찾아내겠다. 아니면 B를 두 개 뽑은 것이 여기냐 여기 중에 두 개를 뽑아내겠다 이거죠. 그래서 이 3이 의미하는 바가 3C2였다는 얘기지. 3C2. 그래서 이게 이제 보통 우리가 이야기할 때 이항 정리 시켰을 때 얘를 갖다가 일반항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일반항. 일반 학생들 좋겠다. 2반, 3반 학생들 실망하지 말고 일반항이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그리고 보면 시그마 R이 얼마부터 0부터 시작해서 N까지 가버리는 이런 형태로 전개가 될 것이다 라는 점을 알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쭉 전개해본다면 이런 거예요. R이 0이다. NC 0, R이 0이니까 A, N제곱 이렇게 돼버리겠죠. 그 다음 플러스 NC 1, A의 N-1제곱 B, 그 다음에 NC 2, A N-2제곱 B제곱 이런 식으로 나간다. 맨 마지막에 뭐가 되겠어요? NCN B의 N제곱 이런 식으로 되버리겠죠. 쭉 전개시켰을 때 그 사이에 일반항 요게 들어오는 거고요. 이걸 우리가 이항 정리라고 이야기한다. 다시 말하면 전개한다라는 뜻이에요. 전개한다라는 얘기야. 그때 요 앞에 나오는 얘들을 갖다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요런 것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항 계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항 계수라고 얘기해요. 전개하였을 때 어떤 항의 개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자, 여기에서 A에다가 1을 대입해보고 B에다가는 X를 한번 대입해보겠습니다. 네, 대학입학이죠. 화이팅. 네, 대입을 해보겠다라는 얘기야. 그러면 1의 거듭제곱들은 1의 n제곱이나 1의 n-1제곱이나 1의 n-2제곱이나 다 1이야. 그럼 나오는 게 1 플러스 x의 n제곱이라는 거. 그대로 A에다 1 넣어줬어요. B에다가 x 넣어줬어요. 자, 이렇게 전개됐을 때 A의 거듭제곱은 다 1이 돼버릴 거니까 NC0 플러스 NC1x 플러스 NC2x제곱 플러스 이런 식으로 쭉 나간다 이거죠. NCNX N제곱 이렇게 나갈 거예요. 여기까지 따라올 수 있겠죠? 자, 이 상태에다가 X에다가 얼마를 대입? 다시 X에 1을 대입시켜 보는 거야. 또 1을 대입시켜 버리면 어떤 형태가 되냐? X에다가 1을 넣어버리면 1의 거듭제곱도 또 1이 돼버릴 거니까 NC0 플러스 NC1 플러스 NC2 플러스 해가지고 NCN까지의 합이라는 것은 X에다 1 넣어주면 1 더하기 1, 2의 N제곱이다라는 이런 이항계수의 성질을 이끌어내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이항계수의 성질입니다. 계수의 성질을 나타내주고 있다라는 거죠. 네. 자,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시켜 보겠습니다. 마이너스 1을 대입시켜 보면 여기다 마이너스 1 그러면 NC0 마이너스 NC1 플러스 NC2 마이너스 NC3 플러스 NC4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나간다는 거죠. 맨 마지막에 어떻게 표현될지 몰라. 근데 X에다 마이너스를 넣어버리면 0 0의 N제곱은 0을 N번 곱해 얼마? 0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 상태에서 마이너스인 거를 넘겨버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NC0 플러스 NC2 플러스 NC4 플러스 이렇게 나가는 것과 뭐가 같게 되냐면 NC1 플러스 NC3 플러스 NC5 플러스 이렇게 나가는 값이 같게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0, 2, 4,
4, 6, 8 짝수만 남는 거고 1, 3, 5, 7, 9 짝수만 남는 거야. 그거랑 이거랑 같은 값이 되버린다 했죠. 그런데 이 값과 이 값을 우리가 x라고 나가. 그러면 x에다가 x를 더하면 어떻게 되죠? 이 n제곱이었죠. 이걸 x라고 나가요. 이 값을 x라고 나가. 그러면 x에다가 또 마이너스 1 대입한다 그러면 안 될 테니까 a라고 한번 나보겠습니다. 그럼 a에다가 a를 더해줘. 그러면 이 a라는 것이 요거죠? 2의 n제곱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2로 나눠버리면 이 값은 얼마의 값이 된다? 2의 n-1제곱이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거의 의미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를 보면 돼요. 예를 들어서 제가 질문을 던질 때 이런 질문이죠. 7C1 더하기 7C3 더하기 7C5 더하기 7C7이 얼마냐? 라고 얘기하면 7C0부터 7C7까지 가면 2의 7제곱이었을 텐데 그거에 2로 나눠준 2의 6제곱이 답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쓸 줄 알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표현할 줄 알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항계수의 성질에서의 가장 기본적인 식은 바로 요 두 식이 돼버리는 거예요. 요 두 식. 네. 이항계수에서의 공식, 요 공식과 이 공식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챙겨주셔야 된다라는 점. 예. 요 공식을 챙겨주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항계수들만을 나타내보면 파스칼의 삼각형수라는 게 있어요. 또 이런 것도 의미가 뭐랑 관련이 있냐면 부분집합의 개수와 관련이 있어. 부분집합의 개수와 관련이 있다는 부분집합의 개수. n개의 원소를 가진 집합의 부분집합이라 그러면 그 n개 중에 원소가 하나도 없는 거, 하나 있는 거, 두 개 있는 거, n개 있는 거. 그래서 2의 n제곱이 원소 n개를 가진 집합의 부분집합의 개수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의미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다. 다 뭐라고 할까요? 다 연결되는 고리들이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항계수들만을 나타낸다면 만약에 이항계수들만을 적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1을 넣어봐. 1을 넣어줬다라고 하고 이항계수하면 1C0, 1C1 이렇게 되겠죠. n이 2일 때는 2C0, 2C1, 2C2가 될 거고요. 그 다음 3C0, 3C1, 3C2, 3C3이 될 거고요. 그렇죠? 그 다음 4C0, 4C1, 4C2, 4C3, 4C4가 될 거고요. 자, 이거를 발견한 사람 이름이 파스칼이라는 수학자인데, 자, 이쪽은 달림이고요, 이쪽은 달림이죠. 이런 삼각형 모양이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관계가 있냐면, 얘하고 얘를 더하면 얘가 나와. 예를 들어, 얘하고 얘를 더하면 얘가 나와. 얘하고 얘를 더하면 얘가 나와. 이런 관계도 있다라는 얘기야. 실제 보면 1C0 얼마? 1. 얘 1. 개수들이에요. 1, 2, 1. 1, 3, 3, 1, 1, 4, 6, 4, 1 이런 관계가 있죠? 또 해보세요. 3, 2개 더하면 3, 2개 더하면 4, 2개 더하면 6 이렇게 나오고 있다라는 사실. 이게 파스칼의 삼각형수인데 파스칼의 삼각형수에서는 이런 공식을 기억하면 돼요. 이런 관계가 뭘 나타내는 거냐면 n-1c r-1 더하기 n-1cr이라는 거는 ncr이다. 이게 파스칼의 삼각형수에 숨겨져 있는 공식이다라는 거죠. 이런 공식. 물론 이 공식을 이용하는 문제는 평가원 시험에서 한 번 등장합니다. 한 번 등장했어요. 그러니까 모르면 조금 까다로운 스타일. 그런 문제가 한 문제. 평가원이라는 거는 공식을 강조해서 이 공식을 알아야지만이 반드시 풀 수 있다. 이런 특이하지 않은, 그러니까 교과서에서 설명하지 않는 공식들은 잘 다루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개념이 이 안에 숨은 개념이 뭐냐면 n명 중에 서로 다른 n명이 있어요. 그 n명 중에 r명을 택할 건데 n명 중에 r명을 택할 거예요. 중복 없이. 그런데
주석이를 포함해서 뽑는 경우와 주석이를 포함하지 않고 뽑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야. 뭔 말인지 모르겠죠? 자, 여기 n명이 있는데요. n명이라고 그러면 좀 헷갈릴까? 이것도 역시 예를 들어볼까요? 30명이 있어. 자, 우리 몇 반? 선생님이 5반이니까 그럼 5반에 저희 반에 26명의 학생이 있습니다. 26명. 근데 주석이까지 포함해서 27명이라고 해볼게요. 주석이 포함. 네. 저 따돌리지 마세요. 주석이 포함입니다. 네. 27명이 있어. 근데 이 27명 중에 제가 5명을 뽑아내고 싶어. 그러면 27C5야. 27명 중에 5명을 뽑아내는 방법의 수는 이거예요. 근데 이 방법의 수를 어떻게 할 거냐면 저는 구별을 하겠다고요. 주석이를 포함한 거와 주석이를 포함하지 않은 걸로. 만약에 주석이를 포함했다고 해봐. 그럼 주석이를 한 명 벌써 뽑아놨어. 그러니까 주석이를 빼면 몇 명? 26명. 그 중에 몇 명만 뽑으면 돼? 4명만 뽑아내면 되는 거지. 거기에 주석이 합치면 5명 뽑은 거잖아. 또는 뭐가 있냐면 주석이를 빼. 주석이는 포함 안 시켜버릴 거야 이제. 그럼 26명이 있어. 주석이를 빼. 그 중에 몇 명을 뽑아버리면 돼? 5명을 뽑아버리면 되는 거지. 이 27명에서 5명을 뽑는 방법의 수는 주석이를 포함한 경우야. 얘는 주석이를 포함한 경우고 얘는 주석이를 제외한 경우다 이거지. 주석이를 포함한 경우가 이만큼 있는 거고 주석이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가 이만큼이다. 이게 바로 이의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1부터 n까지의 자연수 중에 r개를 택할 건데 어떤 특정한 하나의 수를 반드시 포함해서 뽑는 경우와 포함하지 않고 뽑는 경우를 합쳐버리면 NCR이라는 방법의 수와 일치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 이게 바로 이항 정리에 대한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 20쪽과 22쪽에 있는 이야기들이 바로 이런 이야기예요. 또 때로는 이런 식을 이항 정리시켰을 때 식을 미분해 그래서 어떤 개수의 특징을 알아낸다든지 적분을 해서 개수의 특징을 알아낸다든지 이런 문제는 말 그대로 일반 문제집에 있는 문제입니다. 수능에서 그런 문제를 다루지는 않는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중복조합과 이항정리 수능특강 강의에서 여기 문제를 해결 안 해드렸던 문제가 유제 5번이 있더라고요. 유제 5번. 유제 5번. 있습니다. 유제 5번. 문제 보이시죠? 유제 5번인데, 자, 이 유제 5번을 같이 한번 해결을 해볼게요. x 플러스 k의 8제곱이라는 게 있어. 이 전개식에서 7제곱의 개수가 24일 때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얘를 선택하거나 얘를 선택하는 거예요. 선택할 건데 몇 번 선택하는 거야? 8번 선택하게 되어 있는 거죠. 근데 그 8번 중에 얘를 몇 번 선택해야지 7제곱이 되겠습니까? 여기에는 x가 없잖아요. 그럼 얘를 7번 선택해 준다면 얘는 한 번 선택하게 돼 있는 거지. 그러면 x의 7제곱 거기에 k가 되는 거죠. 근데 그런 항이 몇 개? 이항계수가 8시 7개 있다 이 얘기지. 그러니까 x 7제곱의 계수라는 거는 여기 8시 7이 8이 되는 거고요. 여기 k, 8k가 계수가 될 건데 이게 24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죠. 따라서 k가 얼마예요? 3입니다. k는 3이에요. 그리고 x 6제곱의 개수를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x 플러스 3의 8제곱에서 x 6제곱의 개수입니다. 그러면 이 x를 몇 번 선택한 거야? 6번. 그럼 얘는 몇 번? 2번 선택해 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8C2 뭐 이렇게 기준 잡아도 되죠. 3을 2번 선택했어. 그러면 x를 6번 선택하게 된 거지. 이게 바로 정답이 돼버리는 거죠. 6제곱의 개수. 그래서 8C2 그러면 8, 7, 2로 나누니까 4, 7에 28에다가 곱하기 9를 해주면 되겠죠? 그럼 9, 18에
그 다음 98에 72니까 252라는 최종적인 정답이 나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가능하겠죠? 21번 문제. 그리고 좀 넘어가서 제가 2학 정리 문제는 웬만한 거 다 풀어드렸더라고요. 보니까 레벨 1으로 갈게요. 레벨 1에 몇 번이냐면 7번 문제를 안 풀어드렸더라고요. 7번 문제. 7번 문제가 여기 있습니다. 7번 문제. 좀 보이시죠? 네. 여러분들 교재에 있는 문제니까 잘 보시면 될 겁니다. 자, 7번 문제를 보시면 정계식에서 상수항과 x세제곱의 계수의 합이 0이 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네. 그러면 상수항이라는 거는 얘를 한 번도 안 뽑고 그러면 얘를 한 번도 안 뽑으면 얘를 6번 뽑겠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네. 그게 상수항이죠. 그럼 6시 6, x의 0제곱, a의 6제곱. 이게 상수항이죠. a 6제곱이 상수항입니다. a 6제곱이. x 세제곱이라는 거는 x를 몇 번 선택? 3번 선택하고 얘를 3번 선택하는 거죠. 그러니까 6c 3, x 3번, a 3번. 그러니까 요 x 세제곱의 개수는 6c 3 하면 얼마예요? 6, 5, 4를 3팩토리얼 6으로 나누니까 5, 4, 20에 20 a 세제곱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a 6제곱과 20 a 세제곱을 더해주면 얘가 0이 된다는 얘기야. a 세제곱으로 묶으면 a 세제곱 플러스 20이 0이 된다는 얘기니까 얘가 0이거나 또는 얘가 0이 되는 건데 a는 0이 아니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0이 아니니까 얘가 반드시 0이어야 된다. 0이어야 된다. 따라서 a 세제곱은 얼마다? 마이너스 20이다.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그때 상수항을 찾으라고 했어요. 상수항이 나오려면 어떻게 돼요? 얘가 아까 상수항 이거네. 이게 상수항. 우리 계산해 놓은 거 있었잖아요. 상수항. 네. 상수항. 네. 상수항이죠. 따라서 a 6제곱이니까 요거 제곱해주면 끝나는 거죠. 제곱해주면 얼마? 400. 그래서 5번이 바로 정답이다 라는 사실 확인해 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2학년에 대한 내용을 다 확인해 드렸어요. 여러분들 오늘 수업이 몇 차시 수업이죠? 2차시 수업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그 2차시 수업에 대해서 지금 수업을 다 제일 처음에는 여러분들이 들으셔야 되는 게 중복조합 강의 들으셨죠? 그러니까 리로에 동일하게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출석 체크를 위해서 플레이를 좀 시켜놔 주시기 바래요. 그리고 이 동영상, 2학 정리에 대한 동영상 여러분들 푸실 거고, 그 다음 퀴즈 풀어주시고, 그 다음 수능 특강 푸는 게 또 과제죠. 수능 특강 푸는 게 과제고, 그 다음 제가 수능 기출문제를 갖다가 또 하나 올려드렸죠. 총 9문항을 올려드렸습니다. 작년 기출문항. 정답은 안 올려드렸어요, 제가. 근데 여러분들 1차시 수업하고 나서 지금 그 게시판에다가 많이 올려주셨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요 수능 특강 과제와 기출문제 과제를 풀었습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올려주시면 되는 거고, 그 내용에다가 제가 이거 공지사항에다 정답을 올려드릴게요. 공지사항에다가 정답 공개하겠습니다. 그래서 채점해보시고, 네. 그 다음에 본인이 뭐를 틀렸는지 여러분들이 그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제가 그 문제만을 설명하는 강의를 또 여러분들한테 같이 제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도록 할게요. 어떤 문항을 많이 틀리고 있는지 선생님이 한번 체크해 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이 공지사항에 정답 공개했을 때 우리 그 게시판 있죠? 과제 확인이라는 게 있잖아요. 과제 확인에다가 본인이 어려웠던 문항들 거기에다가 선생님이 풀어줬으면 하는 문항들을 여기다 적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우리 친구들 잘하고 있어요. 그리고 선생님이 입시에 대해서도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동영상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빨리 우리 이게 진정세가 돼서 좀 하루빨리 여러분들 얼굴 보면서 수업할 수 있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그런 생각 여러분들도 갖고 계시겠지만 우리 선생님들도 갖고 계시다라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우리 친구들 낮밤 바뀌지 말고 생활 패턴 본인 스스로가 조금, 이 동영상 강의 같은 거는 자기주도 학습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이 만족도도 좋고 수업의 효율도 좋아요. 자기주도성이 없는 친구들, 좀 떨어지는 친구들이 효과가 좀 떨어져요. 실제 이거는 어떤 데이터에 의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좀 더 자기주도 능력을 키우셔서 열심히 수업 참여하시고, 그리고 학교에 와서 또 모르는 내용이 있으면 선생님과 같이 공유하면서 이렇게 열심히 해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궁금한 점이 있으면 게시판, 자유 게시판에다 언제든지 남겨주시고요. 아시겠죠? 예, 여러분들 오늘 2학경기 수업 고생 많으셨습니다.